네, 월요일 경제 콘서트입니다. 사망 179명, 생존자는 2명뿐입니다. 역대 최악의 참사로 남게 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속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희생자들의 마지막 흔적을 찾는 유가족들의 통곡이 긴 밤이 지나도록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 이틀째인 오늘도 신원 확인이 안 된 유족들은 공항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179명 가운데 147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나머지 32명은 DNA 분석과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충격이 워낙 심해 지문 감식을 할 수 없는 희생자들이 많고 어린이 등 지문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신원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수습한 시신은 공항 경납고에 설치한 임시 안치소 냉동창고에 모신 상태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이송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장은 유족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며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전체 시신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가족을 잃은 유족들입니다. 1년간의 힘겨운 암 투병을 끝내고 모처럼 여행길에 나선 어머니. 아들의 대학 합격을 기념하며 신나게 비행기를 탄 일가족도 있었습니다. 탑승객 179명의 시간은 비극적 참사 앞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채 못했는데 이대로 보낼 수 없다며 유족들은 망연자실, 오열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막내딸. 내년 봄 결혼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예비 신랑과 단둘이 여행을 떠났던 그 길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혀보지도 못한 채 자식을 앞세운 아버지는 지금의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내 딸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한 번만 하시면 내 딸은 내일 5시간 동안 3월 9일 날 결혼식인데 이사하고 둘이 여행 갔다 온다고 아빠 갔다 올게 갔는데 이번 사고 희생자 가운데는 특히 가족 단위의 탑승객들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태국 방콕에 다녀오는 패키지 여행에 몸을 실은 이들. 여기엔 3대가 함께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한 일가족 9명이 있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한국 시리즈 우승을 축하하며 온 가족이 함께 떠났던 첫 해외여행은 3살 배기 아들의 첫 여권에 첫 도장을 찍은 순간이었지만 행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번 사고 희생자 179명 가운데는 10살도 안 돼 생을 마친 아이들이 5명에 달합니다. 애들이 지금 여행을 떠난 어머니가 귀국 전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 아들, 엄마 아는 언니가 제주에서 귤 보낸 거 눈앞에 도착했대. 일상에서 나누던 소소한 대화를 이제 더는 나눌 수 없습니다. 1년에 걸친 위암 투병을 끝내고 모처럼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 어머니였습니다. 이젠 마지막 메시지로 남겨뒀습니다. 퇴직자분들이 모여서 가족 공간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제주에서 저는 다른 일까지 연락해서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못했거든요. 반가운 상봉 대신 영영 이별을 맞이한 가족들의 눈물은 사무치는 후회로 쏟아집니다. 희생자 179명의 179가지의 안타까운 사연. 대한민국 항공 역사의 가장 아픈 순간으로 남겨뒀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 규명에 키를 준 건 블랙박스입니다. 관계 당국이 블랙박스 2개를 수거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또 언제쯤 풀릴지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사고 조사관들이 잔해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사고기 블랙박스를 찾는 모습입니다. 블랙박스는 두 종류, 기체 움직임을 기록하는 비행기록 장치, 조종석 대화를 저장하는 음성 녹음기, 두 장치 모두 사고 24시간 이내에 수거됐습니다. 공항에서 사고가 난 터라 비교적 빨리 찾았습니다. 사고 쟁점인 엔진과 랜딩 기어 데이터가 담겨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동체가 완파되는 충격에 비행 기록 장치가 일부 손상됐습니다.
손상이 많이 됐을수록 분석에 시간이 더 걸리는데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가 블랙박스 상태를 확인 중입니다. 또 조사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이런 부분부터 오늘 밤부터 아마 거기에 대한 검토가 들어갈 겁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아마 속도감 있게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상 정도가 심하다면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와 재조사로 보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완전 해독까지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제조사인 보잉과 미국 교통안전위 관계자도 입국해 블랙박스 분석에 참여합니다. 관제탑 교신 분석은 블랙박스보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는 사고기와 교신한 관제사 2명을 면담 조사했습니다. 조류 충돌 경고, 메이데이 교신 전후 과정을 교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윤규입니다. 이 블랙박스 안에는 이륙 뒤 참사까지 이 5시간 동안 벌어진 모든 과정이 낱낱이 기록됐을 걸로 보입니다.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는 현지 시각 29일 새벽 1시 반쯤 태국 방콕을 출발했습니다. 5시간 가까이 비행한 뒤 무안공항 인근에 도착해 착륙을 준비하던 여객기. 관제탑에서는 오전 8시 54분쯤 착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3분 뒤 사고 여객기에 조류 이동을 주의하라는 경보가 전해졌고 조류 경보가 공유된 지 불과 2분 만에 기장은 메이데이, 즉 조난 신호를 관제탑으로 보냈습니다. 기장은 조난 신호를 보낸 뒤 여객기는 복행, 즉 착륙 지점을 다시 찾기 위해 재이륙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한 바퀴를 비행해 당초 예정됐던 착륙 지점으로 돌아와야 했던 상황. 하지만 이 복행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반대 방향인 활주로 19번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여객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 착륙 시도 3분 만인 오전 9시 3분, 결국 멈춰서지 못한 여객기는 공항 담장과 충돌했습니다. 방콕에서 이륙한 지 약 5시간 만, 관제탑에서 정상 착륙 허가가 떨어진 뒤 불과 9분 만에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하늘을 나는 조종사들의 목표는 단 하나, 무사 착륙입니다. 이번 제주항공 조종사는 바퀴를 내리지 않고 동체로 활주로를 지나가는 비상 착륙을 택했습니다. 이른바 동체 착륙인데 과거 다른 나라 사례의 경우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현장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창밖으로 마이애미 공항의 활주로가 보이고 기내는 심하게 요동칩니다. 랜딩 기어가 손상돼 펴지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겁니다. 비행기는 활주로 옆 잔디밭에 처박히듯 내려앉았고 오른쪽 날개가 지면과 부딪히면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화염을 뒤로 한 채 승객 126명은 무사히 탈출했고 3명만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두바이 공항 활주로에 몸체를 바짝 붙여 착륙한 여객기. 공포에 질린 300명이 비행기를 빠져나가자마자 기내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비행기 날개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폭발도 뒤따랐습니다. 이스탄불 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하는 듯하던 화물기가 꼬꾸라지듯 앞으로 쏠리더니 불꽃을 일으킵니다. 앞바퀴가 내려오지 않자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겁니다. 화물기라 일반 탑승객은 없었지만 조종사 2명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 이륙 직후 갈매기 떼와 충돌해 엔진에 불이 붙은 여객기. 동체로 불이 옮겨 붙기 전에 공항 인근 옥수수밭에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탑승자 233명 가운데 74명이 다쳤지만 가벼운 부상이었습니다. 호주 교통안전국의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년간 상업용 항공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한 사례는 78건입니다. 가까스로 동체 착륙에 성공해 대형 참사를 모면한 사례가 많지만 위험 부담이 큰 것은 분명합니다. 수평을 유지한 채 활주로에 기체를 내려야 하고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 어쩔 수 없는 위급 상황에서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온 국민의 비통에 빠뜨렸던 역대 항공기 참사들 조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여객기 동체. 야산 곳곳에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 1997년 8월 괌 공항에 접근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228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착륙 당시 기상 악화와 공항 장비 고장, 조종사 과실 등 복합 원인이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활주로에 착륙하던 여객기가 끝부분이 들리더니 한 바퀴 돌며 미끄러집니다. 꼬리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고 동체 일부도 불에 탔습니다.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면서 3명이 사망하고 1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사고를 조사한 미 항공당국은 조종사 과실로 결론지었습니다. What we found was that, again, the automation performed as designed, but the pilots didn't fully understand. 부서진 여객기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곳곳에서 구조 작업이 이어집니다. 들거 가지고 내려와 주세요. 2002년 4월 김해공항으로 가던 중국 국제항공 여객기가 인근 야산에 추락해 129명이 숨졌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 여객기 사고 가운데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사고입니다. 1993년 7월 목포로 가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추락해 68명이 숨졌고 2015년 아시아나 여객기가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비상 정지하면서 23명이 다쳤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10년간 여객기 포함 국내 항공기 사고는 모두 67건으로 59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이륙 후 3분과 착륙 전 8분을 일컫는 마의 11분, 그중에서도 착륙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어서 이슈픽입니다. 여객기가 이륙 직후 비상 상황에 직면합니다. Yes, it is. Birds. 날아든 기러기대가 엔진 속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간 상황,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엔진 2개가 동시에 멈춰서고 비행기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장이 내린 결단은 비상 착륙입니다. We may end up in the Hudson. 비행기는 가까스로 균형을 유지하며 강에 미끄러지듯 내려앉았고 승객과 승무원 155명은 전원 생존했습니다. 2009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허드슨 강의 기적입니다. 42년간 2만 시간을 비행한 기장의 노련함, 착륙 후 얼음물에 빠진 승객들을 24분 만에 전원 구조한 구조대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제주 항공사고 역시 원인은 셋대 충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종사와 관제사와의 교신 내용이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합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going around 용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주항공 2216편엔 기적은 없었습니다. 엔진은 멈추고 바퀴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기장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바퀴 없이 착륙하는 동체 착륙이었습니다. 탑승객 181명 가운데 구조된 사람 단 2명.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 사건 이후 최악의 항공기 참사로 남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미끄러지자 기내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셋대 충돌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주항공 탑승객이 추락 전 남긴 메시지. 셋대와 충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기체에 새가 부딪히면 달걀로 바위치기 정도 아닐까 싶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시속 900km인 항공기에 1kg의 새가 충돌하면 대전차 소총 탄환의 위력과 맞먹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겨울철 철새 도래지에 날아든 새떼들은 장관을 이루지만 공항과 관제탑, 조종사들에겐 최대 위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 인근 골프장 옆에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굴락으로 역경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오리들이 좀 겨울 철새로 해가지고 앉아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고는 했었어요. 하필 그 시간에 비행기에 돌진한 새떼가 그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비참하고 잔인한 2024년 12월,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픽이었습니다. 참사 이틀째 밤을 맞은 무안공항 사고 현장을 잠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 기자. 네, 현장에 아직 기체 일부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수색 작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소방 인력 등이 다시 현장에 투입돼 유류품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도 오늘 이곳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 발생 이튿날인 오늘 현장에는 항공기 꼬리 날개 등 참사에 참혹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 보존을 위한 접근 제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때 일부 유가족들이 이곳을 찾아 참사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탑승객들의 유류품과 항공기 동체 잔해는 여전히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당국은 공항 외벽을 넘어 풀밭까지도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신분증 등 유류품은 탑승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만큼 당국은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사 현장에 설치됐던 대형 크레인은 현재는 접힌 상태입니다. 어제는 이 크레인을 기체에 연결하고 기체 꼬리 일부를 들어 올려 수색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우선 충돌 지점과 항공기 동체 잔해를 중심으로 유류품 수색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사고를 낸 제주항공은 악재의 연속입니다. 오늘 오전 또 한 번 회항 사태로 승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번 참사 여객기와 같은 기종 보잉 737-800이었습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안. 이륙 약 30분 만에 긴급 회항을 알리는 기내 방송이 나옵니다. 항공기 결함으로 인해 제주국제공항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국제공항으로 늘어나갈 예정입니다. 탑승객들은 초조함을 드러냅니다. 무슨 결함이 있대. 제발 착륙만 좀 잘 되라. 제발 천천히. 문제의 여객기는 제주항공 7C101편으로 오늘 아침 6시 30분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륙 뒤 랜딩 기어 이상으로 1시간 만에 김포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긴급 회항한 여객기는 어제 사고가 났던 여객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의 B737-800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륙 직후에 랜딩 기어에 이상이 있다는 시그널이 접수가 됐고요. 기장은 안전 운항을 위해서 회항에서 점검을 받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해당 항공편은 다른 여객기로 교체돼 약 2시간 만에 재운항됐지만 탑승객 161명 가운데 21명은 불안하다는 이유 등으로 탑승을 포기했습니다. 두세 바퀴 돌더라고요. 바닥에 내려가지고 엄청 막 흔들리고. 그 혹시 또 동체 착륙이 아닌가 걱정을 했죠. 어떤 분이 이제 앉아서 기도하기도 했고 동일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더 이제 불안해서. 같은 기종에서 랜딩 기어 이상이 또 발생하자 국토부는 즉각 항공안전감독관을 제주항공에 보내 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보잉 737-800 기종에 대해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전수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보잉 737,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종입니다. 이번 사고기, 또 오늘 회항한 여객기 모두 그중에 하나 737-800 기종이었죠. 우리나라 운행 항공기 중 가장 많이 도입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항공기 한 대가 땅을 향해 수직으로 곤두박질칩니다. 곧바로 폭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일대가 이내 연기로 휩싸입니다. 2년 전 중국 광시성 장족 자치구에서 벌어진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기와 같은 보잉 737-800 여객기가 8,000m 상공에서 급강하했고 탑승객 132명은 전원 사망했습니다. 지난 4월 창밖으로 펄럭이는 이것, 바로 비행기 엔진 덮개였습니다. 이륙 중이던 여객기 엔진 커버가 너풀거리더니 이내 뜯겨나간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미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보잉 737-800 항공기는 3,000m 상공 비행 중 긴급 회항했습니다. 불과 한 달 뒤 튀르키예에서는 저가 항공사의 비행기 바퀴가 착륙 도중 폭발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1916년 설립 이후 회사의 역사가 곧 항공산업의 역사로 불렸던 보잉의 잇단 안전사고 소식,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지난 봄 미 상원에서는 왜 이렇게 사고가 잦은지 그 답을 엿볼 수 있을 만한 보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I have over 40 years of experience as an engineer.
I raised concerns internally. I was sidelined. I was told to shut up. I received physical threats.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객기 제조 방식을 편법으로 바꿨고 문제를 제기하면 묵살되거나 보복이 뒤따랐다는 게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었습니다. 보잉사가 회사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항공기 안전 문제를 소홀히 다뤘다는 겁니다. 보잉사 측은 안전과 품질을 우선 고려한다고 해명했지만 올해 보잉의 주가는 3분의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는 비용 절감에 치중하다 안전에 간소화한 사실이 밝혀져 고전했던 보잉이 제주 항공사고로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보잉사는 우리 정부 주도의 여객기 참사 원인 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보잉 737-800기종에 대해 전수,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의 선구자로 세계 하늘길을 개척해왔던 보잉사.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하늘의 제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고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에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됐습니다. 연말 시상식을 포함해 대형 이벤트들 취소 혹은 축소됩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애도는 연말 콘서트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수 성시경은 사고 당일 열린 콘서트에서 제주항공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가수 이명웅도 공연 시작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정됐던 공연도 취소했습니다. 순천에서 콘서트가 예정됐던 김장훈은 공연 취소와 함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내일 예정됐던 가수 태희 콘서트에 이어 내년 1월 4일 가수 이승환과 조용필도 애도를 위해 콘서트를 취소했습니다. 방송가도 국민들과 함께 애도의 뜻을 나누기 위해 연말 시상식을 중단했습니다. KBS를 비롯해 방송 3사는 연기 대상 등을 결방하고 녹화 방송으로 대체했습니다.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애도에 동참하기 위해 제작 발표회와 개봉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스타들의 SNS도 제주항공 추모 공간이 됐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올린 흑백 데이지엔 세계 각국의 추모 댓글이 이어졌고 김혜수와 옥주연, 박나래 등도 SNS를 통해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이와 함께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마련된 온라인 추모 공간엔 반나절 만에 30만 건이 넘는 추모글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 한강 불꽃쇼를 진행해 논란이 된 업체가 있습니다. 제야 새해맞이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는 판에 이건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승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새해 해맞이 명소인 포항 호미곶. 매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행사에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던 곳입니다. 포항시는 내일과 모레 예정됐던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고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공식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강릉과 삼척 등 해맞이 명소가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연말연시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참사 희생자 대다수가 발생한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무등산 해돋이 행사와 제야해종 타종식 등을 취소했습니다. 충남 태안과 서천 등 서해안에서 예정됐던 해넘이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밤 예정된 보신각 제야해종 타종 행사를 애도 분위기 속에 간소하게 치르기로 하고 공연 등을 취소했습니다. 연말 맞아서 그냥 이렇게 잠깐 나온 건데 뭐 국가적인 행사나 이런 거는 좀 취소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시청 본관 앞엔 여객기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애도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참사 당일인 어제 저녁 여의도 한강에서 불꽃쇼 행사를 진행한 유람선 업체에 대해 6개월 운항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서울시의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지난 1994년 북한의 핵 위기를 말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일촉즉발 분쟁 지역에서 해결사를 자처했던 카터 전 대통령이 눈을 감았습니다. 대통령 퇴임 이후가 더 아름다웠던 그의 인생 스토리 정지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39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9일 오후 조지아주 고향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100세입니다. 1962년 정계에 입문한 카터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지사를 거쳐 1976년 대선에서 단기간에 인지도를 높이며 민주당 후보가 됐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불리는 중동 평화 협상을 중재해 중동 평화의 기초를 다졌지만 경기 침체와 도덕주의 외교 정책은 늘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이란 민족주의자들의 미국 대사관 습격과 이후 444일이나 미국인 50여 명이 억류됐던 사건은 대표적 외교 실패로 거론됩니다. 지지율은 추락했고 결국 공화당 레이건 후보에게 대패하며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 카터 전 대통령은 더 빛이 났습니다. 남북한의 정상회담을 주선하고 국제분쟁지역 평화 중재자로 나서며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활동에 부인과 함께 30년 넘게 직접 참석했고 So as long as I feel good and am able, I want to continue, like I always have. 피부암의 하나인 흑색종 판정을 받고 투병하면서도 고향 마을 교회에서 계속 성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여생을 고향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했다며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선택했고 100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가가 주관하는 국장으로 진행되며 추도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주주입니다. 2024년 주식시장이 오늘 별다른 행사 없이 조용히 폐장했습니다. 코스피는 2399.49, 코스닥 678.19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새해 첫 거래일은 1월 2일 오전 10시입니다. 경제 콘서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